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여전히 SEC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크로스 미팅,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가 진행된다라는 거. 그 비공개 회의에서는 XRP ETF에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조만간 허락하는 어프로블이 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커뮤니티 사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사실 제가 뽑은 건 이겁니다. 리플 이제 공식 X의 한국 기업이에요. 비덱스라고 하는 코리아 이렇게 해놓고서는 전략적 이제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디지털 에셋 관련돼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전에 한번 방송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일본 관련돼서 얘기하고 조만간 한국에서도 무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회사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부산에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국가에서도 좀 국가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회사고, 또 프로파일을 조금 봤어요. 그 회사 CEO서부터 CTO 봤는데 그래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도자를 뿌렸더라고요. 리플 커스터디 제가 그때 한번 확인을 해드렸는데 그 서큐리티 관련된 거,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리플 커스터디, 리플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XRP하고 이제 리플 이제 USD 그 스테이블 코인 수탁 이제 인프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서 비덱스가 리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요거는 연합뉴스하고 이제 보도자를 뿌린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내용을 보면은 부산이죠. 여기서 부산에서 픽업했다라는 거는, 연합뉴스에서 픽업했다는 거는 당연히 본사가 부산에 있다라는 거고, 디지털 자산 수탁 커스터디 서비스, 그러니까 솔루션 서비스라는 거죠. 스타트업입니다. 파트너십이 뭐 굉장히 큰 회사가 왜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보시면은 여러 스타트업들이 있고, 또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부산에서 부산 이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책과 맞춰가는 걸로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기업이 또 어떻게 성장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좀 드립니다. 또 리플 공식 홈페이지 포함해가지고 보도자료도 나왔기 때문에 X에서 조금 희망을 걸고 있고, 이게 또 어떻게 커질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들어가 보시면 우리은행인가요? 그쪽하고도 뭐 같이 해가지고 뭐 인사 나누고 이런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보시면은 리플과 이제 커스터디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부산에 본사를 뒀다고 했어요. 커스터디 활용해서 뭐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아시아 이제 태평양 총괄하는 사람이 요번 뭐 행사 파트너십 관련해 가지고 뭐 기쁘다 요 정도로 이제 끝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회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딱 이렇게 나와요. 솔루션하고 모든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칙자부터 커스터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회사이고요. 여기 뉴스 소식을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스타트업이에요.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2022년인가요? 그때 이 회사가 23년인가 이렇게 설립돼서 약 5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신생 회사입니다. 근데 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은행하고도 뭐 디지털 자산 미래 위해서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플과도 지금 하고, 이렇게 뭐 폴리메시하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스타트업 치고는 꽤 뭐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보시면은 VASP라고 해가지고 그 가상자산 사업자 취득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요. 요즘에 워낙에 사기치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블록체인, 특히 가상자산 취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저도 그때 한번 봤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내야 되고 뭐 검증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서울은 꽤 많은데 부산에서는 최초로 이 회사가 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굉장히 긍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하고 요번에 또 이렇게 보도자료도 올려놨지만, 또 그 전에 이제 우리은행하고도 이렇게 손잡고 했다라는 것도 조금 볼만한, 좀 주목해 볼만한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의 이제 웹사이트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번에 뭐 면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상자산 이제 합법한 이제 허가증 또 받았다고 하면서 핀으로 먼저 했고, 이게 2024년도 9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2025년도 넘어와가지고 리플과의 이제 파트너십을 협력하는 거 보면은 스타트업 치고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우리은행이 없으면은 리플이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한 파트너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시 부산에서 조금 보시면은 뭐 상장 날개 달려가면서 블록체인의 규제 자유 특
특구라고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규제 자유 특구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많이 도와주겠죠. 규제 자유라고 하면은 규제가 여태까지 묶여 있는 거를 조금 봐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면은 또 예산을 투여해서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에도 보면은 일주 전에는 부산에서 조금 아쉬운 건 이거죠. 48억이 아니라 한 480억 정도 해야지, 이것도 사실 적어요. 요 정도 돼야지 조금 한다 요건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도 무튼 보시면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48억 해가지고 이렇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부산에서 진행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블록체인 이제 신규 사업자도 모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시면은 부산이 그래도 뭐 서울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특구 정해가지고 열심히 한다 이 정도 평가는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누구냐, CEO를 좀 봤어요. 그 USC 나오셨죠. 그리고 또 봤더니 여기 코파운더이기도 하고 CEO이기도 하지만 전에도 스타트업을 하셨어요. 윙골드라고 해서 좀 이따가 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2022년 1년 약 1년 반 정도 이렇게 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해가지고 파는 이제 트레이딩 플랫폼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이력이 참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이력을 보면은 러스쿨을 나오셨고 그 다음에 변호사 역할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15년이 넘게 변호사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IP 관련된 거 굉장히, 요즘에는 왜 연예인들도 우리 서장훈 선수 보면은 원래는 연세대 이제 서장훈 하면은 농구 선수였는데 지금 뭐 건물주에다가 지금 뭐 연예인으로 하는 것처럼 약간 좀 융합된 인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요즘에 뭐 창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변호사 어떻게 보면 입문이죠. 입문은 이렇게 나오셨는데 관련된 일들을 테크 IP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시면서 그게 이제 기반으로 이거 좀 장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골라서 창업을 하셨고 이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제 CEO이기 때문에 뭐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도 엑셋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거 이제 접고 2022년도 3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요때 정도 아마 블록체인 특구가 부산에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이제 보면서 부산을 내려오셔서 요 현재 그 회사를 좀 차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신개념 모발에서 금은 지금 아마 좀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도 언뜻 이 뉴스 본 것 같아요. 금도 약간 쪼개서 투자로 내가 좀 어느 정도 사놓고 금값이 올라가면은 좀 투자해서 내가 좀 벌 수 있다 이런 뉴스 본 것 같은데 그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윈골드라고 요거를 창업을 같이 했고 여기 제가 뭐 다운은 받진 않았지만 어플리케이션 아직도 보고 계속 되고 있고 사업자 등록도 되고 있어서 뭐 서울에 있긴 하더라고요. 뭐 망하진 않은 기업 같고 어쨌든 이 대표가 다르니까요. 김탁 쪽이라는 분이 대표로 계시고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금값이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재미를 좀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CTO죠. 과연 어떤 분이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하는지 이렇게 봤는데 이제 맥슬이라는 분이신데 쭉 보니까 시작은 그가 굉장히 젊게 생기셨죠. 젊으신 것도 맞는데 이제 백엔드 이제 디벨로퍼로 계셨다가 이제 쿠팡에서도 일을 하시고 데이터 헌터까지 이렇게 오셔서 경력을 보면은 뭐 1년, 2년, 토탈 2년 하고 여기에서 초기 창립 멤버십이라고 하기에는 1년 후에 이제 조인을 하신 거죠. 해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CTO로 이제 계시는데 블록체인 이게 워낙에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프로파일에 또 어떤 거를 어떻게 했는지 뭐 제가 뭐 논문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CTO도 굉장히 젊고 괜찮은 학교도 나오시고 또 기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그 점서부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젊은 게 2014년 이제 뭐 네이버에서 이제 인턴 시작하셔서 스타트업도 하나 하셨네요. 2년 동안.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쿠팡서부터 데이터 헌터까지 이렇게 올라오신 거네요. 그럼 토탈 보면은 4년, 6년, 약 한 7년 정도 이제 테크 관련된 이제 경험이 있으시고 2014년 아마 제 생각에는 요것도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배우셔가지고 계속 이제 사실 요거는 뭐냐면은 클라우드 기반은 그 사이버 시큐리티거든요. 안전하게 보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전문적으로 뭐 연구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술을 이제 배우시면서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인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오셔서 CTO가 된 이런 커리어를 좀 밟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이제 여러 뭐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소식들 이제 받으시려면요. 저희 이제 댓글장에 들어오셔서 구글 폼으로 텔레그램방 신청하시면 되고요.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 텔레그램방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얘기 잘 안 하는 이제 차트 분석이라든지 시황 브리핑 그리고 이슈들 지금 민감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막 코인 값도 막 떨어지고 있고 올랐다가 지금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데 전략적인 이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텔레그램방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막 급락의 뭐 하락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하락했다 다시 반등했다. 엔비디아 충격까지도 뭐 일제히 하락하고 암호화폐 부분도 막 하락의 낙폭이 뭐 있다 없다 막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그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죠. 이 구간 동안에도 또 내가 내 자산 지키고 전략적인 판단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저희가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뭐 사견일 수도 있고 이제 분석일 수도 있는데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리플 전망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플이 이제 비덱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한국 기관 이제 투자자 시장 공략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스타트업이지만 이 기업 자체가 부산에 있다.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로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동네고 거기에다 이 스타트업이라 하지만 변호사 뭐 15년 경력에 스타트업 4년 정도 하셨고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은행도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비덱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한국 기관 투자자 시장 공략할 거고 리플은 우리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업체 비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기관용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수탁 솔루션 리플 커스터니를 통합하고 XRP, 리플, USD 즉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등 한국 내 금융기관 대상으로 보호 및 관리를 진행할 거다. 이번 협력이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 로드맵에 맞춰 진행. 사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도 금융당국 규제 로드맵을 맞춰서 진행하고 부산은 특히 특구로 정해져 있어서 약간의 규제를 좀 완화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은 이런 스타트업들도 이제 커야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도 어떻게 클지 성장할지도 또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은행권에서도 리플을 채택하는 그런 약간 호재도 있을 수 있다고도 저는 봐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도입을 지원하는 역할. 그러니까 샌드박스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실패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게 잘 돼. 그러면은 대기업이나 또 은행권, 금융권에서도 이거 성공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도 채택할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뭐 스타트업하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커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이 신생 기술이고 너무 당연한 수준이고 샌드박스처럼 이렇게 규제 완화, 부산 특구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도와줘서 이렇게 우리은행까지 한 좀 건실하고 또 노하우가 있고 사람들이 괜찮은 곳으로 해가지고 한다? 너무 건강하고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XRP에서는 요거는 이제 로드맵 발표한 거는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도 드렸는데 요 이제 암호화폐 활용 이제 확대 지원할 계획 중에 이제 APAC로 넓힐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 생태계 확장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 로드맵이 한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다시 말씀드립니다. 브라질, 뭐 포르투갈, 뭐 할 것 없이 독일 할 것 없이 계속 넓히고 있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X에도 그렇고 XRP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